534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코일을 주위에서 막대 자석을 운동시키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코일과 자석 사이의 거리 d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지금 보면 코일과 자석 사이의 거리 d가 0초에서 0.2초 사이에서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0.2초 이후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0.4초일 때 전류의 방향은 A이다. 지금 0.4초일 때는 D가 점점 커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석이 점점 멀어지는 왼쪽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석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코일 내부에 자기력 선속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기 유도에서 전류는 자기력 선속의 변화를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생기게 되는데 지금 코일 자석이 멀어지고 있으므로 자석을 더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해야겠죠. 그러면 0.4초일 때 지금 이쪽이 S이기 때문에 얘를 잡아당기기 위한 N극이 코일의 왼쪽, S극은 코일의 오른쪽에 형성이 되어 유도 전류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을 활용하여 전류의 방향을 확인해 보면 전류의 방향은 이쪽인 A 방향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고요. 다음 니은을 보게 되면 0.1초일 때와 0.4초일 때 전류의 방향은 반대이다. 0.1초에서는 지금 자석과 코일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고 0.4초에서는 자석과 코일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은 반대가 되고 아까 0.4초일 때 전류의 방향이 A라고 했기 때문에 0.1초일 땐 전류의 방향이 B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보기가 되고요. 디귿 0.1초일 때가 0.4초일 때보다 전류의 세기는 크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전류의 세기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석의 세기가 커질수록 전류의 세기가 크고, 두 번째 요인은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전류가 세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인은 자석이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 전류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 속도가 커지게 될수록 전류의 세기는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0.1초와 0.4초를 비교했을 때 시간에 따른 거리의 변화, 즉 속도는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의미하겠죠. 그 기울기를 보게 되면 0.1초일 때가 0.4초일 때보다 더 가파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1초일 때 자석이 움직이는 속도가 높기 때문에 0.1초일 때가 0.4초일 때보다 전류의 세기는 크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가 돼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 535번을 보겠습니다. 지금 직사각형 도선은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 각을 세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기를 보게 되면 도선이 이루는 면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은 세타는 0도일 때 최대이다. 도선이 이루는 면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은 세타가 0일 때는 최소이고 세타가 90도일 때, 즉 자기장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도선이 이렇게 될 때가 최대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 보기는 0도일 때 최소가 올바른 보기가 되어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그 다음 니은 보기를 보게 되면 세타는 45도일 때 도선에는 유도 전류가 A, B, C 방향으로 흐른다. 세타가 45도이게 되면 아직 90도를 지나가기 이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기장의 선속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겠죠. 왜냐하면 현재 45도만큼 기울어져 있는데 이게 이쪽 방향으로 움직일수록 이 상태에서 가까워지기 때문에 도선이 이루는 면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를 상쇄시키기 위한 자기선속은 왼쪽 방향이 되겠죠. 그리고 왼쪽 방향에서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을 따르면 전류는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유도 전류는 ABC 방향으로 흐른다는 보기는 맞게 됩니다. 그리고 디귿을 보면 세타가 180도를 지나면서 B와 C 사이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바뀐다. 이건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외워둬야 하는 게 있는데, 이런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지점은 90도와 270도 지점입니다. 이거는 시험 볼 때 가서 직접 이렇게 오른나사 법칙 해소하는 것보다 이 두 개 외워두면 훨씬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제 유도 전류의 세기가 최대인 지점은 0도와 180도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외워두면 시험에서 활용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에서 세타가 180도를 지나면서 B와 C 사이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바뀐다. 틀린 보기가 되겠죠. 180도가 아니라 90도와 270도가 정답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35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536번 문제 보겠습니다. 균일한 자기장이 수직으로 통과하는 종이면에 원형 도선이 고정되어 있고, 자기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그래프가 나가되게 됩니다. 지금 가 모형은 T1일 때 원형 도선에 흐른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T1일 때 자기장은 0에서 점점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원형 도선에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 자기력 선속은 위쪽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자기력 선속은 자기력 선속의 변화를 상쇄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점점 증가하는 것을 상쇄하기 위한 자기력 선속이 나오게 된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장이 증가하는 것은 나오는 방향의 반대인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 자기장이 마이너스 값일 때는 들어가는 방향이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T1과 T4에서 유도 전류의 방향은 같다. T1이랑 T4 둘 다 자기장이 증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도 전류의 방향은 같게 됩니다. 그리고 T2일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다. 아까 T1일 때 자기장이 증가하고 있는데 유도 전류가 반시계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T2를 보게 되면 자기장이 감소하고 있죠. 이럴 때는 T1과는 반대로 유도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되고요. 디귿 T3일 때 자기장의 방향은 종이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다. 아까 저희가 자기장이 플러스일 땐 들어가는 방향, 마이너스일 땐 나오는 방향이라는 것을 구했죠. T3일 때는 자기장이 마이너스 B 값을 가지게 되어 음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 이 부분에 의해 종이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 자기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되어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537번 보겠습니다. 지금 자기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직사각형 코일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바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코일이 있는 두 자석 사이에 형성된 자기장의 방향은 가와 나가 서로 같다. 지금 자기장의 방향은 자석 외부에서는 N극에서 S극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에서도 N극과 S극의 방향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둘의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쪽으로 서로 같게 됩니다. 다음 니은 가 직후부터 나 직전까지 코일이 회전하는 동안 코일에 유도된 전류의 방향은 두 번 바뀐다. 지금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시계 방향으로 코일을 돌린다고 했기 때문에 돌아간 각도는 90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왼쪽 문제 535번에서 봤듯이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것은 90도와 270도입니다. 근데 지금 0에서 90도로 갈 때까지는
아직 90도와 70도가 나오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유도된 전류의 방향은 0번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되고요. 디귿, 나에서 45도만큼 더 회전하는 동안 자기장이 수직으로 통과하는 코일 면의 면적이 나보다 증가한다. 지금 나에서 자기장의 방향과 코일의 단면이 수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때가 코일 면이 받는 자기장이 최대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45도 더 통과하게 되면 코일 모양은 이렇게 바뀔 것이고 자기장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장이 수직으로 통과하는 코일 면의 면적은 나보다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다음 53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기장 영역 1은 종이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 영역 2는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고 자기장의 세기는 1이 2의 2배이다. 그럼 여기를 2B라고 놓고 여기를 B라고 놓겠습니다. 이때 바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자기장 영역 1에 진입할 때와 2를 빠져나갈 때 유도된 전류의 크기는 동일하다. 이 유도된 전류의 크기는 두 가지 요인을 봤는데 먼저 도선의 속도와 두 번째는 자기장의 변화량의 요인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자기장 영역 1에 진입할 때는 자기장이 없던 상태에서 2B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때의 자기장 변화는 2B만큼이 되게 됩니다. 또한 지금 균일한 자기장 영역 1과 2를 일정한 속도로 통과하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조건인 도선이 움직이는 속도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다음 2를 빠져나갈 때를 보게 되면 자기장 영역이 B인 영역에서 자기장이 없는 지점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자기장 변화값은 B만큼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장의 변화량이 다르고 도선의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유도된 전류의 크기는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고요. 니은에서 자기장 영역 1에 진입할 때와 2를 빠져나갈 때 유도된 전류의 방향은 동일하다. 처음에 자기장 영역 1에 진입할 때는 종이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의 자기 선속이 세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 종이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 선속이 도선에 형성되기 때문에 앙페르 오존나서 법칙에 의해 1에 진입할 때는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를 빠져나갈 때는 도선에서 자기장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 다음은 자기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영역의 자기선속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점점 늘려주기 위해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선속이 점점 증가하게 되어 결국 앙페르 오르나사 법칙에 의해 이를 빠져나갈 때도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시계이기 때문에 유도된 전류의 방향은 동일하고요. 마지막 보기 디귿을 보게 되면 자기장 영역 1과 2의 경계를 지날 때 유도된 전류의 세기는 자기장 영역 1에 진입할 때의 2배이다. 지금 아까 기억에서 말한 대로 도선의 속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자기장 변화량만 보면 됩니다. 1과 2의 경계를 지날 때에는 지금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 2B에서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 B로 이동하기 때문에 자기장의 변화량은 3B가 되게 되고요. 자기장 영역 1에 진입할 때는 없을 때부터 2B로 이동하기 때문에 변화량이 2B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B는 2B의 2분의 3배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틀린 보기가 되어 정답은 2번입니다. 539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는 휴대폰을 나타내는 것이고 나는 휴대폰 충전기 속의 변압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지금 충전기는 220V의 전압을 받아서 이 안에 변압기에 의해서 전압을 더 낮춰줘서 휴대폰에 공급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변압기의 공식은 가문수 N1분의 N2는 전압 V1분의 B2가 되고, 이는 전류만 반대로 I2분의 I1이 되게 됩니다. 지금 N1 대 N2가 220 대 2라고 했는데, 처음에 충전기가 받은 전압의 세기는 220V인데 나중에 나오는 전압의 세기는 가문수에 비례해서 220 대 2로 2V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의 전격 전압은 2V가 맞고요. 마지막으로 소비 전력 보게 되면, 소비 전력 P는 VI인데 V는 2V라고 우리가 구했고 I는 현재 5A라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5로 하게 되면 10W가 휴대폰의 소비 전력이 되게 돼서 정답은 4번입니다. 540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자기 유도 현상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고, 지금 위에서 자석을 떨어뜨려서 P와 Q를 지나게 했다고 했습니다. 나다라는 읽어보고, 나의 결과에서 자석의 위치가 P일 때와 Q일 때, 지금 나와 있는 건 Q일 때 오른쪽으로 검류계 바늘이 움직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S극이 밑에 있고 P와 Q를 보게 되면, 먼저 P 지점을 지날 때에는 S극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밀어내기 위해서 P일 때는 코일이 있을 때 이를 밀어내기 위해서 위쪽이 S극이 형성되고 아래쪽은 N극이 형성됩니다. 그러고 Q를 지날 때를 보면 Q는 자석이 위쪽이 N극, 아래쪽이 S극이기 때문에 N극이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끌어당기기 위한 인력을 작용하게 돼서 아래쪽이 S극, 코일의 위쪽은 N극을 형성하게 됩니다. 지금 보면 P와 Q를 지날 때 코일 내에서 형성되는 N극과 S극의 위치가 현재 반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생성되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고, 그럼 검류계의 방향도 반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Q가 오른쪽이라고 했기 때문에 P는 왼쪽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서 기억은 왼쪽이라는 맞는 보기가 됩니다. 그리고 니은 보기를 보게 되면 유도 전류의 세기는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다. 지금 나와 다의 차이점은 P에서의 속력이 2V가 되고 P에서의 속력이 V가 되도록 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아까 전 문제에서 봤을 때 자석이 움직이는 속도가 빠를수록 유도된 전류의 세기는 더 크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속력이 더 빠른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유도 전류의 세기는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보기가 되고, 디귿에서 유도 전류의 세기는 나에서가 라에서보다 작다. 지금 나와 라의 차이점을 보면 라에서 자석의 세기가 더 큰 자석을 이용하여 나를 반복했다고 했습니다. 아까 저희가 확인했던 전류의 세기를 결정하는 요인 3가지 중에 자석의 세기가 클수록 유도 전류가 더 세진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결국 유도 전류의 세기는 라에서가 나에서보다 크게 되겠죠. 그래서 디귿 보기가 나에서가 라에서보다 작다는 맞는 보기가 돼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 541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코일이 자석 사이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회전할 때 코일면이 자기장과 수직인 순간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코일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기를 바로 보게 되면 기억에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 선속이 가장 많은 순간이다. 현재 상태는 자기장이 이렇게 왼쪽으로 진행하고 있고 도선이 이게 수직으로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이 가장 많은 순간이라고 아까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됩니다. 그 다음 니은 보기를 보게 되면 코일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가 가장 센 순간, 아까 유도 전류의 세기가 가장 센 순간은 그 각도가
0도일 때와 180도라고 했죠. 근데 지금 현재는 90도이기 때문에 가장 센 순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때 가장 센 순간이 0도랑 180도고 가장 약한 순간은 90도와 270도입니다. 이것도 외워두면 시험에서 활용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디귿 보기 보게 되면 위 그림의 코일을 180도 더 회전시키는 동안 유도 전류의 방향은 계속 A, B, C, D이다. 아까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그러니까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지점은 (90도랑) (270도라고) 했죠. 지금 현재 상태는 90도이고 이를 180도 더 회전시키면 270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서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바뀌지 않고 일정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방향이 A, B, C, D가 맞냐만 확인하면 되는데 지금 코일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상태는 이 상태에서 그 바로 다음 상태는 조금 기울어진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왼쪽으로 진행하는 자기장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 이 코일에는 오른쪽으로 자기장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앙페르 오르나사 법칙을 사용하게 되면 지금 왼쪽으로 진행하는 자기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점점 줄어드는 것을 상쇄시키기 위해 왼쪽으로 진행한 자기장을 더 증가시켜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코일에는 자기장이 왼쪽으로 형성되게 됩니다. 이때 앙페르의 오르나사 법칙을 사용하게 되면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흐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A, B, C, D 순서가 맞아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542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자석 A를 수평면에 고정된 코일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였더니 정지해 있던 자석 B가 코일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B의 기역은 N극과 S극 중 하나고 이를 구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지금 자석 A를 코일에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걸 상쇄시키기 위해서 이 코일 내부에서는 자석을 끌어당기기 위한 인력을 작용시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일의 왼쪽엔 S극이 형성되고 오른쪽에는 N극이 형성되겠죠. 그리고 이때 B가 밀려났다고 했기 때문에 B는 왼쪽이 S극, 오른쪽이 N극, 오른쪽이 S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보기를 보게 되면 코일은 A에게 청력을 작용한다. 지금 A가 멀어지기 때문에 코일은 이를 상쇄시키기 위해 인력을 작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기역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청력이 아니라 인력이 맞는 표현이겠죠. 니은에서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Q 정 P이다. 지금 코일의 오른쪽은 N극, 왼쪽이 S극이기 때문에 앙페르 오르나사 법칙을 사용하면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Q에서 저항 그리고 P로 이동하는 보기 니은이 맞는 보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디귿 보기를 보게 되면 기역은 S극이다. 아까 기역은 N극이다. 하지만 기역은 S극이라고 아까 확인했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틀린 보기가 되어 정답은 1번입니다.